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이 대목에서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의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 친명계들의 반발이 도를 넘는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많습니다. 어떤 반응이었길래요? 함께 보시죠. 정청래 의원, 의장놀이 중단하라. 양문석 의원, 개헌은 개나 줘라. 민영배 의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강덕구 의원, 우 의장이 뱉은 말을 스스로 거둬라. 라는 굉장히 좀 도를 넘은 비판이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비판적인 보도가 많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수박이다. 이런 지지자들의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개헌 찬반 의원 명단을 게시하고 우원식은 제2의 이낙연, 2차 수박 걸러내기를 해야 한다라는 문자 폭탄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우원식도 수박이다. 개헌하자고 하니까 뱉은 말 주워 담아라. 개나 줘라. 아니면 수박이다. 의장놀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응들. 아니, 도대체 민주당 어떤 정당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국민들 다 개헌에 많은 수가 동의하고 있잖아요. 여론의 대다수가. 근데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개헌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까 이게 수박이에요? 의장놀이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에서 개헌놀이 개짜도 꺼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번 대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거머쥘 가능성이 크니까 개헌 개짜도 꺼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당내에서 개헌하자는 것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당대표 공약이었잖아요. 당대표 공약이었던 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수박이라고 개나 줘라 하고 이러기에 과연 이게 민주당 정당의 모습인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개헌 자체를 헌법에 있는 문제 있는 개헌을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개헌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60일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문제가 된 권력구조 개편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거죠. 그럼 원포인트 개헌하는데 이건 양당 대표하고요. 대권 주자, 특히 이재명 대표만 결심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서 의회를 해산한다랄지 해산권을 준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 걸 다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넘겨버리면 제가 볼 때는 개헌은 또 몇십 년 갈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게 만약에 이제까지 아까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3번이나 개헌하자고 한 사람 아니에요. 4년 중임제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이 안 된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 권력을 잡기 전에 임기 단축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군요. 자기가 권력을 거머쥘 가능성이 크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헌은 반대하지 않는데 내란 정신이 먼저다. 이건 개헌을 반대하는 거죠. 탄핵 됐지 않습니까? 대선 실시하잖아요. 근데 내란 정신을 그거 가지고 회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민투표법 개정하려면 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맘먹으면 뚝딱뚝딱 만들잖아요. 한 며칠 안에 딱 법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민주당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투표법 개정하려고 하면 이게 어렵습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걸 핑계를 대서 내가 이제 권력 주려고 하는데 왜 우원식 네가 나서가지고 여기다 고춧가루 뿌려? 그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또 거기에 추정하는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품격이 맞지 않는 그런 비판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극체제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또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의 우리 복 의원님, 그래도 한때는 이 의장에 대한 존중 그런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자당이 의장을 배출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자당 의원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문희상 의장 때도 그랬고 지금
우 의장 측에서는 의원들한테 예의를 갖춰라라고 좀 불편한 심기도 내비치고 있는데 개나 줘라, 입 닥쳐라, 뭐 양문석 의원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지지자 글 보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뽑아낸 수박도 다시 보자. 그러니까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라는 뜻이 수박 멸칭인데 의장한테 막 이래도 됩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의가 사라진 거죠. 의장은 대통령과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출된 권력 둘이 사실상 민심을 등에 업고 누가 이 전국을 주도하느냐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국회의원들이 뭐 비하하고 뭐 저런 초선 의원이 뭐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본인에게 마이너스예요. 우선 그 의원들에게 의원들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 의원들 본인에게 마이너스고 그리고 일반 당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 중에서도 극성 맞은 분들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예. 당원들 가운데서 민주당도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뭐 그건 뭐 그냥 애기로 봐줄 수 있는데 의원들은 본인의 말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격식은 좀 갖춰서 품격 있게 더더군다나 국회 대표인 의장에게는 정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좀 갖춰서 접근하는 것이 본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장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원이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유감을 표현하고 싶고 심지어는 저는 뭐 국회 차원에서 뭐 어떠한 뭐 하다못해 경고라도 내릴 수 있는 내야 된다. 그럴 때에 일정 정도 국회가 좀 더 품위를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의장께서도 조금 더 저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의원들의 생각을 조금 수렴하는 이런 전 과정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하셨을 때 제가 그때 국회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그 직전인가 직후인가 직전일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영이 대단했거든요. 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이상한 얘기하면 문희상 당시 비대위원장이 개작도 대령하라.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작두로 목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영이 섰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딱 됐을 때 그래도 여야 모두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예를 갖추면서 국회에 뭐 좀 질서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의장의 영이 좀 살아 있었을 때를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지금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뭐 초선 의원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도 의장놀이 그만하라. 이건 대놓고 좀 조롱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 의원님 적절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 뜻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철저하게 이중프로이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대철 전 국회의장께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는데 개헌에도 만나고 나서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마 우원식 의장도 여야 대표들하고는 개헌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밖에 나와서 이제 의장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탄핵 심판 이후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개딸들의 세상, 홍위병의 전성시대라고 보면 돼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복귀한 의원님도 아마 문자 폭탄 받았을 텐데요. 지금 수백 통이 온다는 겁니다. 어제 한 분이 저한테 하소연하며 보여주시더라고요. 개헌에 반대하는 거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수박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최고위원들, 의원들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 아니 개헌 이 시기에 하자라고 속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면서 의장놀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위병놀이 그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라가 설사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오더라도 나라가 온전하게 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는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 뜻을 모르고 그냥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는 이중 플레이 한다고 봐요. 앞에서는 뭐 개헌 좋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개딸들 시키고 홍어병 시켜서 그냥 의장을 그냥 뭉개는 이런 식의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정말. 네, 여야 오늘 두 분 의원 모두 다 이 국회의장에게 대해서 이 지나친 도를 넘는 발언은 자제돼야 된다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결국은 그 이 대표의 어떤 의중 아니냐, 이 정청래 의원이나 앞서 봤던 뭐 양문석 의원 등등이 이렇게 국회 어른에게 이른바 막말을 해도 된다라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데는 대표 의중이 우리 뜻과 같기 때문 아니냐라는 뭐 지금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최고위에서 말씀하신 거고 우원식 의장이 그 발표했을 때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지금 의원들은 그 직후에 바로 메시지를 올렸으니까요. 아마 좀 당황스럽고 개헌 논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일감이 딱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나요? 저는 안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일관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기와 내용, 얼만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분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내용과 기한을 정해서 말씀하시니까 의장이 급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왜 저러시지 이게 아니라 이 개헌 논의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한 직후에요. 그때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책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되면서부터는 뭐 오세훈 시장 등 예비 주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일제히 개헌 논의를 시작합니다. 아직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 언제 선고가 될지,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서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개헌 논의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면 선고 직후에 갑자기 의장님께서 개헌 논의로 이 지금 국면을 전환시키는 게 지금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바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의장이 왜 이 여당에게 판을 깔아주느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개헌할 것처럼 뭐 대선 뭐 주자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번에 그냥 한다. 당위론적으로만 얘기하지 얼마만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국민투표법 아까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 12월에 개정안 다 내놨습니다. 지금 국회 계류돼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구체적 일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이 이재명 왜 개헌을 안 하냐 이 정치적 공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 논의가 지금 산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의도와 목적은 지금 이 파면 국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개헌 논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닥쳐라 양문석 의원이 의장이 그런 겁니까?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죠. 대낮이라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는 거지. 그게 본질이다. 예, 친명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분명한 건 이번 대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또 선택 기준이 되고 있군요.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